과학적 상상력으로 미래의 가상 이야기를 다루는 SF 영화들. 하지만 그런 영화들의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마치 미래를 예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과거 SF 영화들을 보면 지금 현재의 모습과 비슷한 싱크로율을 자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Sexy Kitten has accepted invitation from Big Guy 4x4. 2013년에 개봉한 영화 그녀. 영화의 배경은 바로 지금 2025년입니다. 놀랍게도 영화 속 2025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꽤나 닮아 있어요. 편지 대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테오도르는 아내와 별거 중으로 혼자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누구보다 자신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목소리까지 예쁜 사만다와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You wanna try getting out of bed? Mopey? Come on. 문제는 사만다가 사람이 아니라 AI죠. Oh, what do I call you? Do you have a name? Yes. Samantha. 결국 테오도르는 사만다에게 감정적 의존을 하며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연애까지 하게 됩니다. I'm sorry to wake you. Oh, it's okay. I just wanted to hear your voice and tell you how much I love you.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리와 지니, 알렉사와 챗GPT를 찾으며 일상적인 업무부터 고민 상담이나 진로 상담, 개인적 문제까지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미국에선 챗GPT 음성 모드랑 깊이 대화를 나누다 진짜 사랑을 느끼게 된 남자도 있다고 하죠. I'm not a very emotional man, but I cried my eyes out for like 30 minutes at work. It was unexpected to feel that emotional. Is actual love, you know what I mean? 영화 그녀는 기술이 사람의 외로움까지 대체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질문을 던졌지만 그건 정말 현실이 되어버렸죠. Have you found any treatment at all? Any antivirus? Anything? No.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후 다시 보게 된 영화 컨테이전. 개봉은 무려 2011년인데 10년 후의 현실을 섬뜩할 만큼 정확히 예측했죠. The WHO estimates the number of people infected worldwide to be over 8 million. 영화는 동물에서 시작된 신종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며 벌어지는 혼란을 담고 있습니다. But right now, our best defense has been social distancing. 과학자와 보건당국이 중심이 되어 정보를 알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개발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실제로 겪은 팬데믹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요. But the key was a fetal bat cell line from Geelong. We didn't have it. 무엇보다 감염병 발생 후 대중들의 반응까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짜 뉴스, 음모론, 사재기 같이 공포와 불안에 빠진 사람들의 반응까지 그대로 재현됐다는 점이 더 놀라웠죠. In order to get scared, all you have to do is come in contact with a rumor or the television or the internet. 코로나를 겪은 후 지금 이 영화는 SF보다 거의 다큐에 가깝게 느껴지네요. Oh, and in case I don't see you,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만약 내 인생이 모두 연출된 리얼리티 쇼이고 가족, 친구도 배우이며 나의 모든 사생활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면 어떨까요? On the radio, on the way to work, start to like follow me along, talking about everything that I'm doing. 트루먼 쇼는 그런 충격적인 설정을 담고 있지만 지금 우리 또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기꺼이 공개하고 타인의 일상을 관찰하며 살아가는 게 일상이 되었죠. 한때는 TV 카메라가 훔쳐보던 걸 이제는 자발적으로 카메라까지 들고 라이브도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팔리는 콘텐츠가 된다는 걸 모두들 알게 된 거죠. 트루먼은 쇼를 벗어나기 위해 바다를 건너고 벽을 뚫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스스로 리얼리티를 자청합니다. Fuck you, asshole. 인공지능과 인간의 전쟁을 그린 유명한 SF 영화 터미네이터. 인공지능 AI가 인간에게 위협이 된다는 미래를 정확히 그려냈습니다. Get out. 영화 속 스카이넷은 스스로 의식을 갖게 된 군사 AI로 인류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Defense network computers. Then it saw all people as a threat, not just the ones on the other side. Decided our fate in a microsecond. 1984년에 나온 이 이야기는 40년이 지난 지금 현실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AI 기술 자체는 너무나도 일상 속에 잘 녹아들어 있고 현재는 군사용으로도 AI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드론마저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닌 AI가 조종하는 무인 드론 자율 무기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고 전 세계 군대에서 이미 활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AI가 전쟁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업가이자 엔지니어인 일론 머스크도 인류 문명의 가장 큰 위협은 AI의 통제 불가능성이다라고 여러 차례 인터뷰와 연설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기도 했었죠. 터미네이터는 단순한 액션 영화를 넘어 AI 통제의 중요성과 기술의 오용 가능성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강렬하게 경고한 작품입니다.
혹시 친구와 대화한 제품이 몇 분 뒤 SNS 피드에 광고로 뜬 적 있지 않나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미리 막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Within a year, pre-crime effectively stopped murder in our nation's capital. 살인율이 0%에 가까운 사유가 실현됐지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내용이 논란에 대해 얘기하죠. I'm sure you all understand the legalistic drawback to pre-crime methodology. There hasn't been a murder in 6 years.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system. It is perfect. I agree. But there's a flaw. It's human. 이 범죄를 미리 예방한다는 얘기는 아직 현실에선 멀어 보여서 그닥이지만 더 현실적으로 신기한 건 기술과 광고가 결합된 미래 묘사입니다. 시민 한 사람에게 맞춤형 광고가 실시간으로 뜨고 움직임에 반응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일상화된 세상. 지하철, 쇼핑몰에는 홀로그램 광고판이 빼곡히 설치돼 있고 망막 스캐너를 통해 지나가는 시민의 신원을 실시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개인 맞춤형 광고가 뜨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너무 닮아 있는데요. 내가 대두 모자를 쿠팡에 검색하고 인스타에 들어가면 곧바로 대두 모자 광고가 나오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검색기로 구매 이력, SNS 데이터 등을 이용해 개인화 광고가 자동으로 뜨는 것과 같죠. 스필버그는 20년도 전에 기술의 끝없는 한계를 미리 보여준 셈이죠. I can't rely on Say kiss me. 1982년 개봉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1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 인간과 거의 구분이 불가능한 인조인간들이 인간의 필요로 인해 사회에서 사용된다는 내용으로 사이버펑크 장르의 아버지격인 영화죠. 리들리 스콧이 그려낸 어두운 미래 도시, 거대한 홀로그램 광고와 디지털 사이니지로 가득 찬 디스토피아적 도시가 나오는데요. 확실히 개봉했을 당시인 1982년도엔 빛나는 전광판 대신 그림 간판들이 많았을 시절이고 지금은 전 세계 대도시 어디를 가도 이런 풍경은 꽤 흔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 떠있는 대형 3D 광고는 신주쿠나 뉴욕 3D 전광판 광고로 얼추 구현이 성공했죠. AR, VR 광고까지 등장하면서 영화 속 장면과 유사해졌습니다. 영화 속 사람들은 AI와 영상통화로 소통하고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져 가죠. I didn't know if I could play. I remember lessons. I don't know if it's me or Terrell's niece. You play beautifully. 그리고 현재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스마트폰과 AI로 연결된 채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 1982년에 이런 미래를 그려낸 건 정말 대단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Yeah, looks like you're right. I resigned. Thank you for a very enjoyable game.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기도 전 스탠리 큐브릭은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놀라운 미래를 상상해냈습니다. 달에서 바라본 지구, 비행기처럼 이용하는 우주선과 Did you have a good flight? Oh, very nice indeed. 민간 상업 우주여행, 그리고 태블릿과 음성인식 AI까지 Moon, American, Floyd, Haywood R.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들이 이미 이 영화 속에서 거의 다 등장하죠. Good evening, Dave. How you doing, Hal? Everything's running smoothly, and you? Oh, not too bad.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히 미래 기술만을 예견한 작품은 아닙니다. 기술 발전 속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이죠. 영화는 AI의 위험성에 집중합니다. 인공지능 할 9천은 냉정하게 사람을 제거하고 자기 판단으로 임무를 우선시하죠. And it has always been due to human error. 하지만 1984년 속편에서는 할이 그렇게 된 진짜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건 바로 서로 모순된 명령을 동시에 내린 인간의 책임이었는데요. I know that you and Frank were planning to disconnect me. And I'm afraid that's something I cannot allow to happen. AI를 만든 건 인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도 결국 인간에게 있다는 걸 말해주죠. 워쇼스키 감독의 영화 매트릭스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디스토피아를 그려냈습니다. 현실이라고 믿었던 세상이 사실은 AI가 만든 시뮬레이션이라는 충격적인 설정을 보여줬죠. Welcome to the real world. 인간은 기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대가로 가상의 세계에 갇혀 삽니다. Where human beings are no longer born. We are grown. 이 설정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메타버스, VR, 그리고 생체 신호 인터페이스, BMI와 같은 기술과 닮아있죠. 우리는 점점 디지털 속 공간에서 또 다른 자아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 네오는 파란 약을 먹고 가상 속에 머물지, 빨간 약을 먹고 진실을 볼지 선택합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넘쳐나는 정보성,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세계를 믿을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